계산으로 갈게요. 어림셈법은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수는 언제나 붙일 때 대개의 분수로 되어 있는 개념들은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 붙이지만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이름을 따라 붙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집중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쉬는 시간도 조금 더 드린 거예요. 집중 잘 하셔야 돼. 아셨죠? 네, 잘 봅시다. 순소득 승수를 할 때 순소득 승수는 뭐분의 뭐예요? 순영업소득 분의 총투자액. 그러니까 필요한 게 딱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 총투자액은 필요하고 지분투자액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거니까 이미 유효가 주어졌으면 가능총소득도 필요 없고요. 영업경비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 구할 수 있으니까 부채서비스액도 필요 없고 영업소득세도 필요 없는 거죠.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잔뜩 주는 이유는 그래야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는 순영업소득은 저기서 빼면 500인 거 금방 나왔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만 나누기 500 해주세요. 만 나누기 500. 만 나누기 500 해주시면 얼마예요? 20 나왔죠? 그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걸 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 연습하시면 저런 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계산도 다 나름이에요. 어려운 계산도 있고 쉬운 건 너무 쉬워서 정말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구하는 건데요. 이때 순소득 승수는 당연히 우리가 구할 때 되셨어요? 아직 안 되셨어요? 넘어가도 돼요? 순소득 승수는 그냥 바로 나누기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다음 필요한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 그러면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 승수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총소득 승수, 만약에 총소득 승수 이렇게 말하면 분모값이 뭐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니까 총소득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이놈하고 짝인 투자액이니까 총투자액이 되고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항상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투자액 나누기 총소득 승수하면 총투자액이 되는데 이 자리에 오는 게 가능이냐 유효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인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뭐가 돼요? 은으로. 자, 10 나누기 5 하면 2억이 되는 거지. 맞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이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순영업소득 분의 총투자액이니까. 자, 계산하지 말고 봐요. 계산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문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무조건 막 계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늘질 않아요. 자, 뭔지 알고 그다음 계산은 연습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늦는 거예요. 저절로.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영업소득 필요하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직접 안 주어졌지. 그럼 거기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걸 깨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계산보다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니까 1억 분의 10억으로서 10.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가 6천이고 지분투자액이 6억이니까 이렇게 하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되죠?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이 분모고 순영업소득이 분자 이렇게 재분의 이해가 되죠. 10%.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분자가 1억이고 부채서비스액이 분모니까 1억 나누기 4천 하면 2.5.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이렇게 하면 2억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 1억 분의 10억이니까 10 나왔고요. 세전현금흐름 승수는 세전현금흐름분의 지분투자액인데 6천분의 6억이니까 1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총투자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니까 10%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부채서비스액이 4천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니까 2.5가 되고요. 요거 한번 잡으셨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데는 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을 거기서 알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처럼 두 개 묶으셔서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쓰세요. 부채서비스액과 세전현금흐름 두 개를 묶으셔서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요거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게 10%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걸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거든요. 구할 때 그러면 요게 나오면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게 분모.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라고 그랬죠? 항상 보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총소득은 눈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5, 6 그러니까 얼마예요? 3억. 그게 분모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의 차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구하고 이렇게 해서 뭘 구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총소득 구하고 얘하고 차이가 영업경비다.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위당 임대료자 500만 원 곱하기 60 곱하기 얼마래요? 0.9 10%를 빼니까 90%를 적용해야지. 0.9 그러면 3억 나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2억 7천 남았죠? 그거고 차이. 그럼 2억 천하고 차이 얼마인가 빼요. 그러면 6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총소득에 대한 비용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20%가 나올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500 곱하기 60 곱하기 0.9 그러면 2억 거기서 2억 천을 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니까? 유효총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과의 차이가 뭐예요? 영업경비. 그쵸? 그러면 영업경비가 나왔으니 영업경비 6천 나누기 가능총소득 3억 곱하기 100 해주면 20%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예요? 저게 뭐야? 500 곱하기 60 곱하기 0.9 하면 뭐냐고? 아니 유효총소득이. 여기가 가능총소득, 여기가 유효총소득. 그러면 이게 유효총소득이란 말이지. 거기서 여기 순영업소득이죠. 그 차이가 영업경비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해요. 자꾸 계산의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진짜 쉬워져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약간만 연습하시면 답이 되게 쉬워져요. 연필 잡을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다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못해요. 나 저거 계산할 줄 알아 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절대 시험장에 가서 못 써먹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 되지. 이거 절대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요. 여러분, 안 고치니까 문제예요. 시간 안에 못 푼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가요. 뭐 구하라고 하냐면요, 비율 분석법에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막노동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공식을 기억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식을 기억해야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담보인정률이라는 공식을 알아야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이걸 풀면서 담보인정률이 잡히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잡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문제 풀면서 부채 감당률을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식이 기억나는 거지. 이걸 못 푼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자꾸 풀고 한 번 또 하고 다음에 또 부채 감당률 하면서 뭐 분자가 뭐더라? 분모가 뭐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풀 때 또 풀어보면서 분자가 뭐더라? 분모가 뭐더라? 또 이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러분 10번? 20번? 그렇게 30번 하다 보면 저절로 공식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안에. 다 있고 여기서 몇 가지를 조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유효총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천에 얼마를 곱할 거예요? 0.75를 곱해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둘 다 가능총소득의 비용이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2천에 얼마를 곱할 거예요? 75%를 빼니까 0.25를 곱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금방 순영업소득과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정보 안에 있다고. 그 두 개만 계산하고 나면 계산이 되게 쉬워진다고요. 제 말은 봐보세요. 여러분, 2천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공실 손실 상당액을 구해서 금액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이대로. 이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 그래 다 풀었더니 5분 걸렸어. 풀지 않아. 나 풀지 알잖아. 5분 걸렸을 뿐이지. 다음번에 또 5분 걸려. 이건 못 푼 거라는 거야, 제 말은.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 풀고 민법 4개를 포기한다면 그럼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맞춰가면서 연습하겠죠.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이 식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은 유효총소득을 계산하자 말이에요. 봐요. 해보세요. 자, 바로 해보세요. 얼마요? 2000 곱하기 0.75 해보세요. 그럼 얼마야? 1500 나왔고 그 다음 다시 가능총소득이 50%니까 2000 곱하기 0.25로 해보세요. 그러면 500, 얼마 나왔어요? 500 나왔고 이렇게 먼저 이게 두 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구해지면 이게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담보인정비로 갈게요. 부동산 가치 얼마예요? 2억. 대출액 얼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니까 이렇게 0.5 나왔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분자가 뭐예요? 순영업소득. 그죠? 근데 좀 전에 계산한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방금 방식이 계산한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500.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 있잖아. 500. 빨리 알아봐야지. 500, 1. 그럼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럼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거든요. 연간 소득액 얼마예요? 1250. 그 다음 부채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500 나누기 계산기로 500 나누기 1250. 자, 계산기로 눌러요. 계속 0.4 확인하시고. 채무 불이행률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채무 불이행률은 경부유라고 했어요. 경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일부러 기억나라고. 원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별의별 얘기 하잖아. 우리 뭐 공법 오신 교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왜? 어떻게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개론은 안 그래. 즉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어라 암기한 게 써먹지를 못해. 근데 이건 공식을 암기하라고 일부러 제가 경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는데 진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비용의 경우는 원래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국제부흥은행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세계기구 가운데서 돈 차관해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하려니까 안 빌려준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유류세라고 하는 거 휘발유세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네. 그 나중에 뒤늦게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만들려는데 돈도 부족하네. 또 부족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대일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니네 나라한테 조금 미안하게 했으니까 돈 조금 보상해줄게 한 거 있어요. 나라 간에. 근데 그 미안해 할 보상금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매달 수요 집회도 하시고 그런 어른들.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은. 그때 다 끝냈잖아. 근데 지금 돈으로 계산해보면 택도 없는 돈이에요. 그거. 근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다 뒀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채무는 일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경부유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업경비는 얼마냐는 거지. 뭐 영업경비 가능총수익 50%, 요거 1000, 부채 서비스 500, 그 다음에 요거 유효총소득 1500. 그러면 1500분의 1500, 그러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알아요. 유효총소득 얼마인데? 아까 1500. 그런데 영업경비는 얼마냔 말이에요. 그것의 절반이니까 1000. 그럼 1500분의 1000. 자, 1000 나누기 1500 해봐요. 그냥 봐도 3분의 2니까 0.66666, 0.67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셔야 여러분의 그 식에 대한 것이 점점 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 따로 외워서 여기다 대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한참 더 걸리거니와 실력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거 찍어 놓으시고 저거 찍어 놓으시고 저거 대입하면서 연습하세요. 나머지는 그 자료와 똑같아요. 저것만 딱 하는 법만 아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 연습하세요. 하나하나 연습하세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분모가 뭐라고? 요거 분모가 뭐라고? 아니 말로 해봐요. 분모가 부동산 가치, 분자는 그러니까 융자액, 부동산 가치인데 융자액. 요건 분모가 뭐라고?
부채 서비스의 분자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하는 거죠. 요거는 분모가 연간 소득의 분자는 연간 부채 상환액. 요거는 분모가 유효 총소득 분자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요거는 분모가 여기 있잖아. 유효 총소득 분자는 영업 경비. 이렇게 그렇게 대입하면서 또 풀어보고 다시 대입하면서 풀어보고 이러면서 공식이 잡히는 거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꾸 이 문제를 풀어봐요. 자, 한번 해봤잖아요. 다음번에 지난번에 정규강좌에서도 해봤고 여러분 복습하셨으면 3번째고요. 오늘 복습하면 4번째고요. 그렇게 몇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4, 50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많이 안 남았네 뭐. 됐죠? 네, 그래요. 50번 더 해야 돼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50번 하다 보면. 생각보다 50번 금방 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왔을 때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익률, 세전연금 흐름 승수 나오면 승수는 승수끼리 먼저 계산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된다고요? 얘 나눠주면 뭐가 된다고요? 아직도 안 잡히는 거야. 유효총소득이 되잖아. 저게 유효총소득 승수니까. 유효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 승수라 그러잖아. 그럼 이거 맞바꾸면 얘 나누기 얘 하면 유효총소득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의 몇 퍼센트래? 여기서 유효총소득이 나왔으니까 40%가 0.6을 적용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고 거기 부채 서비스액을 빼내면 세전이 나올 거고 거기서 세금 빼내면 세후가 이게 그럼 저절로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그게 자꾸 연습하는 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일어나니까 자 계산기로 해요. 15억 나누기 6 그럼 얼마고? 2억 5천 나오고 나오죠? 예. 영업경비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원래는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풀어서는 여기서까지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몇 초 걸릴 것 같냐고요. 여러분이 쓰면 이거 몇 초 걸리겠어요? 이거 한 10초 걸려야 쓰는데? 예? 10초? 12초 걸려 그러면? 몇 분 걸리냐고요 글씨를 쓰면.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제 말은. 나쁜 짓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하시는 분이 있다. 왜? 나쁜 짓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버리셔야 돼 마음을. 이렇게 구하는 게 이렇게 맞는데 원칙인데 우리 시험 안에서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방금 말한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15 나누기 6 하세요. 그럼 얼마라고요? 2억 5천 나왔다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연결이 된다고요. 자, 요거는 필요한 정보니까 만약에 써놨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 딴 거 누르면 없어질 테니까 써놨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소득이 뭐냐고. 그 다음 밑에 소득이 순영업소득이잖아. 그럼 순영업소득은 거기서 요거 이렇게 40%를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적용하면 돼?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순영업소득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0.6을 곱해봐요 여기다가. 그럼 1억 5천을 또 써야 돼요. 여러분이 순만 써놓고 1억 5천 쓰시면 되지. 나 또 필요한 정보가 다음 뭐냐면 세전이잖아. 그러면 그 밑에다 전만 써놓고 요거 빼면 되지. 자, 이거 빼요. 그럼 빼면 얼마라고요? 9천 쓰시고 그 다음 그 밑에다 후 쓰시고 1,000 빼요. 그럼 8천. 이렇게 딱 필요한 정보만 탁탁탁 이렇게 여러분이 4개를 쓸 거라고. 됐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슨 뭐뭐뭐 구하래 거기서.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뭐뭐 구하래. 자, 좀 이따가 찍고 뭐뭐뭐 구하래요? 순소득 승수 구하래. 그럼 순소득 승수는 잠깐만 보세요. 순소득 승수는 뭐하고 뭐가 필요하면 순영업소득하고 총투자하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그러면 눈으로 봐도 얼마야? 10. 제 나누기 2인데 10. 그렇죠? 아니 10이라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얘하고 세전현금 흐름하고 나눌 거라고 이렇게. 세후현금 흐름 승수 구하라고 그랬죠? 거기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4억 나누기 8 하라고. 자, 그럼 4억 나누기 8 하면 얼마예요? 5, 8, 40이니까 5. 그만 저기 순소득 승수는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고? 그럼 채무불이익률도 구해보자고요. 채무불이익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가 여러분이 채무불이익률은 이렇게 경부유. 자, 그러면 경부유에서 우리 유효총소득이 방금 얼마나 했죠? 여기 2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눈으로 저기 얼마? 그냥 계산해도 돼.
유효 총소득이 몇 퍼센트 나고 요렇게 40%자. 2억 5천에 0.4 곱해봐요. 1억 6천. 부채 서비스액은 6천. 아니요 1억 맞아? 1억 1억입니다. 1억 원이고 여기 6천이네. 그럼 1억 6천이네. 그죠? 자 그럼 계산기로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곱하기 100. 64%죠? 네,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 곱하기 100 했더니 64%가 되더라. 이렇게. 그게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채무불이익률인 거죠. 요거. 됐나요?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굳이 계산을 같이 해보면 저렇게 돼요. 답을 찾는 건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저식을 자꾸 연습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되게 많이 그 기초적인 계산에 느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연습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서 정해법에 의한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로 건너갈게요. 잘 보세요.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제조도 원가를 구하는데 보세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곱미터당이에요. 제가 단가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준공한 5층 건물이고요. 근데 지금 뭐 물었어요? 땅 물었어요? 건물 물었어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상식적으로 필요 없어요? 요게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건데 우리 계산해서 다 계산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4억이 되잖아. 뭐가 4억이냐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까지가 다 됐어. 4억. 다만 이게 20년 전 거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시점 수정이란 걸 해야 돼요. 근데 기준 시점 때 분자를 항상 올라가요. 백인놈 분모, 백아닌놈 분자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분모, 백아닌게 분자. 자 눈으로 보면 그럼 얼마예요? 1.45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가 1.45라고. 저게 지수법이에요. 지수법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금액에다 1.45로 곱하면 돼요. 자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는 건 좀 항상 좀 이따 하고 같이 제발 좀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4억 곱하기 1.45.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시점선 끝난 건데 여기선 끝난 게 아니야. 왜 안 끝났을까요? 연면적이 아니라 왜 안 끝났죠? 제곱미터당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구하려면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연면적이지. 따라서 연면적으로 나눠주실래요? 근데 여러분 나오는 금액과 똑같이 일부러 줘줬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4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냥 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 저런 문제가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구할 때 적산가액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수정액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조동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야 적산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할 때 매년 감가액, 원래 매년 감가액은 제조동가에서 잔존가액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제조동가가 기준 시점의 제조동가가 2억 원이었고요. 잔존가액이라는 것이 내용연수 말려시 잔존가치율이 10%예요. 그러니까 2억 원에 10%라는 거죠. 2천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감가총액은 이렇게 빼내면 돼요. 1억 8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감가총액을 50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동가가 매년 감가액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경과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곱해주니까 요 금액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적산가액 만약에 계산하라면 제조동가에서 적산가 이렇게 제조동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니까 2억 원에서 빼내면 1억 8,200만 원이 적산가액이 될 거예요. 만약에 묻는 물음이 이거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누차 말하기를 감가수정액은 제조동가의 감가율을 곱해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제조동가의 감가율을 곱해주면 뭐가 돼? 쓰지 마요. 쓰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저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냐고. 요거. 이게 뭐가 되냐고. 다시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자꾸. 아까 이게 빼면 뭐가 된다 그랬지? 요게 제조동가, 요게 잔존가액이야.
감가상각액이 아니고 감가총액이에요. 감가상각액은 매년 금액, 매년 감가상각이고 저걸 다 누계한 걸 감가총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동 내용수 기간 동안 감가된 총액, 감가상각액 매년 감가상각액을 전부 더한 거. 그게 얼마 감가된 거죠? 1억 8천 감가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가총액이라고. 이게 감가총액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감가총액이에요. 좀 이따가 여러분이 또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감가총액을 이렇게 계산했고, 그러면 이게 감가총액을 뭐로 나눈다고? 경제동 내용수로 나눠요. 그럼 뭐가 된다고? 자,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설명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동 내용수하면 매년 감가액이 되겠지. 그리고 거기다 경과연수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되겠지. 자, 다시 한번요. 감가총액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경제동 내용수 나누면 뭐하고? 매년 감가액. 그리고 나서 경과연수를 곱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 돼요. 이게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제조동가 2억 해보세요. 2억 곱하기 감가율. 그러면 잔가율이 10%야. 그럼 감가율 90%씩 0.9. 그럼 나누기 경제동수 50. 그럼 곱하기 경과연수 몇 년? 5년. 5. 끝이야. 그럼 얼마나요? 1800. 그게 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찍어 놓으십시오.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강의 시간에도 설명 안 듣는 분 진짜 많아요. 설명할 때 엇박자 나면서 계속 적어.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뭘 적었죠? 그런다고.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진도 때 또 설명하겠지만 제조동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주면 그 물건이 경제동 내용수기간 동안 감가된 총액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까로 말하면 제조동가 2억, 그 상태에서 잔존가치율이 10%니까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2억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1억 8천이 50년 동안 감가된 총액이란 말이에요. 1억 8천이. 이게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동 내용수 50년 하면 매년 감가된 금액 곱하기 경과연수 5년 하면 감가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계산기로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팍팍팍 늘어요. 그래서 한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번에는 잘 나오는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경제동 내용수가 몇 년이래? 50년. 그러면 여기서 경과연수가 몇 년인가 봐요. 2년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이거 진짜 잘 틀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경제적 능수로 하지 않고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라고 주어진다고. 그리고 뭐라고 나뉘면 48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둘을 더해야 돼. 그럼 경제적 능수인데 얘처럼 경제적 능수로 주어지면 더할 필요가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경제적 내용수인지 경제적 잔존 내용수인지 보라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수인지 경제적 잔존 내용수인지 보라고요. 진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뭐하고 뭐를 보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을 잘해요. 구분 못하기만 해봐라. 자,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구분 못한다는 거. 진짜로. 구분 안 하려고? 그 다음 또 보세요. 경과연수가 2년인데 신축 공사비가 3억 원이야. 그러니까 언제 공사했을까 이거? 언제 공사한 거야 이거? 다시 언제 공사한 거냐고? 2016년에 공사한 거야. 근데 매년 몇 %씩 올라간다고? 5%. 그럼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3억 원 이거 일시불이에요? 아니에요? 일시불이잖아요. 그리고 5%씩 올라서 2년 후가 돼서 그럼 뭐 곱해야 돼? 아니 화폐의식 가치 계산. 지금 일시불 그랬는데 연금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일시불이라고 좀 전에 했잖아. 자, 일시불 그래놓고 뭐를 곱하면 되겠냐고. 이때 예를 보면 이게 미래야 현재야. 자, 이때 예를 보면 그럼 일시불하고 미래. 그러니까 일시불에 그래 그거 곱하는 거예요. 자, 일시불 내각계수 말해봐. 불러봐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불러봐요.
1 플러스 아래 n승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5%. 여기 뭐가 들어가? 2.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1.05 두 번 곱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제가 일시분의 대각계수를 할 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일시분의 대각계수 1.05 곱하기 2개 해야 되죠. 몇 승이니까 곱하기 2개 이꼴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정도는 그냥 두 번 곱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5 곱하기 1.05 저거 3억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제조도론가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해봐요. 자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그럼 이 금액이 나오는지 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제조도론가야. 자 이걸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제조도론가를 구했으면 잠깐 봐봐요. 제조도론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잔가율이 몇 %래? 없어. 그러니까 잔존가액 없어. 나누기 경제동등수 몇 년이래요? 50 해봐요. 나누기 50 그러면 661만 5천 원 나왔죠? 그리고 경과연수가 몇 년이래? 곱하기 2 그럼 감가누객이 1323만 원 나왔죠? 그럼 제조동가에서 빼야지. 그럼 제조동가 이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다시 빼. 3억 375만 원에서 1323만 원을 빼. 이거 나옵니까? 3억 1752만 원 나오죠? 나옵니까?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지. 왜? 저렇게 구하려면 우리가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제조동가에서 감가누객 빼는 게 적산가액이죠. 다시 제조동가에서 감가누객을 빼내면 남아있는 적산가액이잖아. 천천히 다시 제조동가가 있고 거기서 감가된 부분을 빼내고 나면 적산가액이잖아요. 남은 가치. 다시 제조동가에서 감가된 금액을 빼고 나면 남은 가치잖아요. 이 물건이 1,000원짜리인데 감가된 가치를 빼내고 나면 남은 가치잖아요. 이 물건이 1,000원짜리인데 300원어치가 감가됐대. 얼마? 그게 적산가액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제조동가 구하고 계산기에 저장 n 플러스 그 다음에 감가누객 따로 구해서 n-mr 그 끝이라고. 그게 이 식이라고요. 봐봐요. 제조동가를 한 다음에 계산기로 n 플러스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감가누객은 어떻게 계산했죠? 제조동가 곱하기 잔가율, 잔가율, 감가율. 그 다음에 나누기 경제동대응수 곱하기 경과연수. 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뭐였어요? 아까 감가누객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강의가 딱 끝나는 거니까 문제가. 제조동가 누르고 n 플러스 그 다음에 제조동가의 감가율 곱하면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동등수 곱하기 경과연수 n-mr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하나하나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방에 계속 나오냐면 풀지는 않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고. 누가 뭐라냐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제 말 안 듣고 7월달까지 본인 고집대로 공부하신 분들 다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 자작년. 근데 제가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한 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민법을 진짜 많이 맞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달 민법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달 민법 모의고사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법 보시고 그 다음 공법 봐보시면 아시게 될 거라고요. 제 말 잘 들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자꾸 하셔야 동차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이제부터 할 거라고. 뭘 찍는 건데 도대체. 자 누르세요. 누를 건데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3억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할 거예요. 자 이 금액 나왔어요? 그 다음 뭐 누를 거예요? n 플러스 누를 거예요. n 플러스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누르고 잘 봐봐요. 이 금액을 누를 필요 있다고 없다고? 그렇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n 플러스 누르고 같은 금액은 누를 필요가 없어. 누를 필요가 없고 바로 가는 거예요. 나누기 50 곱하기 2 감가율이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감가율 할 필요가 없어. 나누기 50 곱하기 2 그 다음에 n-mr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10초? 15초? 10초요. 자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찍어 놓으시고 연습.
원가법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 말씀드렸어요. 경제적 내용률 순지, 잔존 내용 순지 구분할 것. 그 다음에 계산기 누르는 순서만 찾기 연습하시면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3억 같이 해볼까요? 3억 누르시고 3억은 3만으로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시고 그러면 나왔습니까? 요금에?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를 필요 없고 감가를 보니까 없네. 그 나누기 50 곱하기 2 n-mr 해주시면 답 나왔습니다. 됐네요. 간단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 하지 마셔요. 이거 말고도 공식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이 연상하시면서 풀 수 있는 것들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갈게요. 여러분 아까 거는 변동률로 조졌어. 아까 한번 보세요. 변동률로 조졌지. 근데 이번에는 뭐로 조졌나 봐봐요. 지수로 조졌거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변동률로 주어지면 변동률 그냥 하면 되고 1시1의 대가제수 지수로 주어지잖아요. 아까 분모가 뭐랬지? 100. 100 아닌 숫자는 분모의 분자. 100 아닌 숫자가 분자.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얼마? 그리고 1.1 그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아시면 돼요. 경과연수 몇 년이고 2년이고 시점 수정치 1.1 딱 잡았어요. 자, 그래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축 공사비 6천 누르시고 거기다가 바로 시점 수정치 가시는 겁니다. 곱하기 1.1 하셔요. 하셨어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네, 여러분 6,600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잔가율을 따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하셔서 40이니까 그래서 감가누계액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였어요? 6,600 그 다음 뭐 누르고 n 플러스 그 다음 6,600 누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잔가율이 10%니까 감가율 곱하기 0.9 n 플러스 하신 다음에 곱하기 0.9 나누기 얼마? 40 곱하기 2 n-mr 하면 끝이에요. 바로 나왔네요. 이제 할만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잘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는 정률법인데요. 정률법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건물인데 똑같이 건물인데 왜 정률법으로 구하나요? 아까가 정액법이고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신축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도론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기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기계 설비 정률법을 하라고 돼 있죠? 정률법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경과연수 2년 시점 수정치 1.25 요거 딱 주기 잡고요. 정률법의 공식에다 대입하면 끝이에요. 정률법 공식은요 정말 간단해요. 제조달 원가 그냥 제조달 원가 곱하기 제조달 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M승이야 이렇게. M승은 경과연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적산가액이야. 정률법에 의한. 그런데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왜? 딴 건 잔가율이 10%일 때 0.9를 곱하는데 왜 0.3을 안 곱하고 0.7을 곱하나요? 공식이잖아. 잔가율이 곱하는 게 공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왜 10%가 잔가율일 때 0.9를 곱하는데 왜 얘는 0.3을 안 곱하고 왜 0.7을 곱하나요?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이라고. 시점 수정치는 1.25 설명 들으세요. 메모하지 마시고 제발 8,000 곱하기 0.25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나오걸랑요. 그 다음에 적산가액은 1억에다가 이게 공식이야. 0.7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2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8,000 해보세요. 8,000 눌러보세요. 곱하기 1.25 곱하기 0.7 곱하기 0.7 이렇게 하면 4,900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산가액의 경우 구할 때 정률법에 의한
계산 공식은 제조동가의 잔가율 곱하기 요게 뭐라고요? 경과연수. 요거라는 거죠. 자, 찍어 놓으시고 연습. 32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공식이에요. 그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거. 그 정리법은 바로 되게 쉬워요. 정리법은 오히려. 아니 실은 정리법은 원래 계산이 복잡한데 복잡한 거 안 나와요. 이것만 나와요. 자, 그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보정치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쉬워요. 볼까요? 딱 요거 하나는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제 물음이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샀어 이 사람이. 근데 이거는 잘못 샀대. 인근의 표준액지보다 비싸게 샀대요. 근데 인근의 표준액지는 얼마냐면 정상적인 게 제곱미터당 8만 원이고 1000제곱미터니까 8천만 원에 샀어야 돼 올랑요? 그러면 얼마에 사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 8천만 원에 사는 게 정상인데 얼마에 샀다고 지금? 1억 원에 샀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싸게 샀느냐, 몇 퍼센트 비싸게 샀느냐, 요거 잡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야. 몇 퍼센트 비싼 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가 비싼 거예요? 1억은 8천만 원에 비해 퍼센트로 몇 퍼센트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장 어려운 개론이라고 지금. 이게 개론이냐고. 자, 1억은 8천만 원에 비해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비싸요? 여러분 공법 강의 특강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분수한대죠? 아 몰라? 공법에서 분수 나와 안 나와? 아 몰라? 그것도 몰라? 이야, 그럼 그동안 공법 뭐 배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말 안 해줬나요? 공법에서 왜 쭉 정리할 때 비교 특강 같은 거 하는데 뭐 분수 비교 정리해 준다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구나. 진짜로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참. 근데 왜 저는 듣지? 여러분은 못 듣고? 밖에 가서 복도 봐봐. 저기 복도에 오시훈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 거기에. 저 아까 방금 갔다 와서 보니까 저거 하는 거 맞네. 하는구나 하고 방금 보고도 알았거든. 오. 아, 저 밖에 또 있다니까 지금 돈다니까 지금. 저 밖에 지금도 돌고 있다니까. 아 그래 안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수라고 다 과목마다 나온다고. 특히 개론하고 홍법에서는 분수 나오고 또 퍼센트 나오는 건 세법에서 세율 나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요게 몇 퍼센트가 비싸냐 그 말인 거지. 이거 25% 비싼 거예요? 아 25% 비싸다니까 왜 자꾸 125래? 25%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25% 비싼 거예요. 원래 게 얼만데? 8천. 변화분이 얼만데? 아니 변화분이 2천이라고. 2천. 그러니까 원래 게 8천, 변화분이 2천. 요거라고 요거 곱하기 100. 자 그럼 앞에 게 분수로 몇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퍼센트로 100%야. 그래 25%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 비싼데 저걸 자꾸 20% 비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것도 아셔야 된다고 자꾸.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는 거. 이렇게 비율 퍼센트 같은 거. 그걸 계속 개론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정리를 제대로 하면 그다음부터 나은 건데 진짜 많이 반복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개론은 어렵다고 말한다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말하는 개론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말하는 산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국어가 어려운 거고. 여러분 진짜로 용어 같은 거 물어보는 분 되게 많아요. 진짜로. 국어 용어 물어보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제가 방금 이렇게 됐다. 그럼 25% 고가로 거래가 된 거예요. 사정보정치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대상이 분자고 분모가 사례예요. 대사라고 항상. 우리 알고자 하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100이야. 근데 사례 부동산이 몇 퍼센트 고가라고? 25% 고가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100으로 잡아서 25% 고가니까 숫자가 뭐가 들어가? 125. 그럼 만약에 20% 저가면 얼마가 들어가? 100을 기준으로. 80. 그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다, 우세다. 그러면 그만큼을 더해.
적가다 열세다 그러면 빼.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00 나누기 125 0.8 그게 답인 거죠. 이게 정석이에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착각했다. 그래서 난 20% 고가라고 산 줄 알았어. 그래서 120분의 100으로 계산했네. 자, 계산기를 해보세요. 100 나누기 120 얼마 나왔어요? 0.8 3 3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눈치로 닦았어. 4 뭐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충이라도 쳐. 답은 틀렸지만 하는 방법도 계산도 다 틀렸지만 답은 맞았으니까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풀란 얘기 아니에요. 풀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뭐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답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계산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풀 바에는 이렇게 푸는 게 낫다는 거지. 8천에 샀다면서요. 1억짜리를. 대상을 1억에 샀다며. 그러니까 0.8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고. 원래대로 하려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문제를 내려자면요. 그럼 꼭 두 개 다 주기 때문에 이름물이 앞으로 잘 안 내요. 잘 안 난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수년가 이번에 모의고사 보면 수년가 크기 이렇게 물어본 거 있죠. 수년가 크기 물어보잖아. A, B, C 이렇게 줘놓고 수년가 크기대로 그런 걸 왜 잘 안 내냐면 수년가 계산하지 않아도 돼. 똑같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 빼기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내. 이것도 마찬가지. 금액 두 개를 다 줘요. 집어넣으면 그냥 답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 안 줘요. 이건. 그러나 원칙대로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연습해보세요. 저것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분자가 뭐라고요? 대상, 분모가 뭐라고요? 사례. 됐고요. 이건 더 쉬워. 잘 보세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곱하기 하라는 뜻이야 그냥.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이 자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란 말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2%가 빠지는 거야. 그럼 얼마게요? 왜 이게 0.98이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0.98이고 이렇게 이건 그럼 얼마게요? 1.0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얼마게요? 0.99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얼마고요? 1.04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곱하기 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만 아신다면 내용이 되게 쉬워져요. 0.98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1.03 0.99 1.04를 모두 곱하기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모두 곱하기 해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래. 그런데 문제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 둘, 셋,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요렇게 이 부분에서 여기 넷째 자리죠. 여기 넷이니까 넷째 자리 요렇게. 근데 0에서부터 4까지는 숫자는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5에서 9까지 있으면 하나 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 넷째 자리에서 보니까 2로 돼 있잖아요. 요거 치워 이렇게. 그러니까 1.039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치우고 1.03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저런 것들. 자 기출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원래 문제 똑같아 그죠? 상승식 나왔죠? 넷째 자리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 하실래요? 보세요. 5% 보세요. 1.05 이거 뭐 얼마 하실래요? 0.97 이건 동일하면 할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얼마 하실래요? 1.04를 하시면 돼요. 세 개 다 곱하기 해보실래요? 계산기로 셋 다 곱하기 해보세요. 네, 1.05924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그러니까 여기서 반올림함 버리는 거 이거 버리면 얼마예요? 1.059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기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계산기 버튼 가운데서 좌우 버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는 분들은 계산기 버튼이 일단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설정을 일단 하실 것. 그 다음에 F로 설정하실 것. 되셨나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쪽에 다 있어. 그럼 F로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F로 설정하는 것이 전체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일단 F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산기가 전부 다 그 좌우 버튼을 통해서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나타내는 게 있으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소수점 몇 자짜리 특징을 딱 해놓으면 거기까지만 나타나거든요. 원래. 그런데 모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비중가액 구하는 게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비중가액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마지막 시간이에요.